음주와 안주. 사회생활은 해야겠고 돈은 벌어야겠고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네. 안타깝네요. 안녕하십니까, 권민성 병원장입니다. 전은복 영양사입니다. 오늘도 전은봉 영양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흥미를 가질 주제로 준비를 해봤어요. 음주와 안주. 그쵸. 음주, 안주. 라임 탓이네요, 원장님. 지방흡입을 하고 나서 이제 힘들게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술을 언제 먹어야 될지, 술을 먹게 되면 안주는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런 게 또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음주 같은 경우는 수술하시고 회복되는 단계에서 분명히 부종 기운을 더 오래 지속이 되게끔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제 조금 제한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곤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수술 회복 과정에 이제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네. 술을 드시지 말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네. 식단 관리 측면에서는 술을 언제까지 뭐 술 후에 안 먹는 게 좋을까요? 고객님들이 들어오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언제부터 술 먹을 수 있나요? 지금 약속을 다 밀어놨습니다. 한 달 정도까지는 맥시멈 조금 참아주셔라. 회복되기도 하고 체지방이 조금 더 감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조금 줄여주시고 그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술을 이제 드셔야 되는 상황이다 하시면 그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2주 한 번이나 피할 수 있으면 더 기간을 더 연장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제한적으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죠. 술을 또 너무 과음을 하시게 되면 식사량이 또 늘어나게 돼요. 다음 날 식욕이 엄청 폭발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또 다이어트에 또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체중 조절과는 조금 먼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음주를 규칙을 정해서 치팅데이처럼 그럼요. 음주도 그런 음주 식으로. 치팅을 정해놓고 날짜에만 좀 먹을 수 있도록 그쵸. 하면 좋을 것 같고. 병원 오셔서 수술 받고 후관리 받는 고객들 같은 경우도 술을 드시고 오세요. 다이어트를 하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드시고 오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할 때 술을 먹고 아니요, 전날 드시고 오시죠. 전날 먹은 술이 덜 깨서 네, 덜 깨서 술 오세요. 냄새를 네. 풍기면서 네, 조금 얼굴이 네. 벌그스름해서 오시거든요. 아, 정말 어쩔 수 없이 회식 때문에 술을 마셨다. 근데 이제 정말 피할 수 없이 마셨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회생활은 해야겠고 돈은 벌어야겠고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된다라면 그나마 도수가 조금 약한 술들을 권해드리긴 해요. 많이들 이제 선호하시는 소주나 뭐 양주, 보드카 이런 도수가 높은 술들 같은 경우는 칼로리 면에서도 워낙에 월등히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다라면 그나마 맥주가 조금 더 가볍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맥주라고 얘기하면은 맥주가 살이 되게 많이 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맥주를 추천하는 이유가 조금 줄여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면은 그나마 도수가 낮은 술을 선택을 하시고 안주를 좀 줄여서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마음껏 드시라는 건 아니죠. 와인은 어떤가요? 오히려 그 혈중에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떨어뜨려 준다. 혈관 질환에 예방이 된다. 뭐 이런. 와인에. 일주일을 봤을 때 뭐 가끔 한 번씩 작은 잔으로 한 잔씩 드시는 정도만 해당이 되는 거고 정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결코 한 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 보틀을 다 드시거든요. 어마무시한 열량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럼 동동주는 어떤가요? 오늘 색깔인가요? 의상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 술 자체의 열량을 크게 따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알코올이 흡수가 되면서 이 포만감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뭐 술 자체는 다이어트에는 되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술을 어쩔 수 없이 먹을 때 어쨌든 열량이 많은 거는 술과 같이 먹는 안주들이거든요. 안주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안주들 중에서 그나마 가벼운 거는 생선회, 참치, 연어, 소고기, 육회도 좋고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근데 육회는 보통 이제 참기름에 버무려서 이게 열량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괜찮나요? 뭐 참기름 정도야. 참기름이 문제라면은 치킨은 절대 못 먹어요, 원장님. 참기름은 또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또 좋은 애들이라서 찍어서 드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 좋아하는 막걸리에 어울리는 거는 두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좋고. 파전은 안 되나요? 파전을 하나를 시켰는데 아줌마 여기 리필이요. 이렇게 해서 가시게 되면은 또 그것도 너무 파전을 리필해 주는 데가 있나요? 추가인가요? 네. 안타깝네요. 보통 이제 와인을 먹을 때 네. 뭐 치즈라든지 네. 과일이랑 같이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쵸. 뭐 치즈와 함께 먹는 와인 어떨까요?
치즈는 종류별로 너무나 다양해요. 풍미도 되게 다양하고 근데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염분 함량이 적은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인과 리코타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나마 치즈 중에서는 리코타가 제일 가볍거든요. 맥주를 먹을 때 안주를 좀 어떤 식으로 시켜야 될지. 선술집 같이 생긴 그런 분위기 집에서 맥주 한 잔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어랑 이렇게 해서 샐러드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술을 먹을 때 가볍게 먹을 때는 견과류랑 많이 먹잖아요. 오징어는 조금 짜요. 네. 오징어는 너무 염분 함량이 많고 해서 저도 되게 오징어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견과류 같은 경우도 무한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견과류도 물론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서 우리 몸에 좋은 건 맞지만 하루 정해진 용량을 뭐 한 줌 정도로 좀 제한해서 드시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안주를 구성하실 때 견과류 조금, 야채 조금, 뭐 두부 조금, 과일 조금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먹을 수 있는 가벼운 샐러드 형태의 그런 안주들을 만들어 드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죠. 완전 정말 지글지글 기름 그리고 튀겨낸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겠지만 조금 더 가벼운 안주들을 선택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꼬치 메뉴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안주 중에서 네. 다이어트에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5가지만 좀 골라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본다라면 첫 번째는 연어, 두 번째는 참치, 세 번째는 양꼬치, 네 번째는 갈매기살, 다섯 번째는 육회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드실 때는 항상 야채를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것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뭐 고기류나 생선류를 곁들여서 굳이 드신다 그러면은 네. 요 5가지 중에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의해야 될 거는 네. 또 이제 뭐 양꼬치를 뭐 양념을 너무 과하게 해서 먹는다든가 네. 나트륨을 좀 많이 가미해서 그런 소스를 만들어서 먹는다는 거는 다이어트하고 또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건 조절해서 그런 걸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 중용을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어요. 음주와 안주. 안주. 지방 흡입 수술을 하고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 돌아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